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입니다. 알아두면 쓸 곳 많은 주식 잡학사전. 자, 오늘 이제 처음으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이제 제가 뭐 주식 용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차트 분석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기술적 분석도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좀 초급 과정부터 해가지고요, 천천히 좀 중급 과정까지 해드릴 예정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기스만 역시 뽑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기술적 분석, 역시 가장 기술적 분석의 꽃, 캔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어서와 HTS는 처음이지에서 여러가지 이제 그 차트, 차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HTS 보면은 차트 유형이 되게 많습니다. 뭐 캔들 차트, 바 차트, 선 차트.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다 대부분 다 캔들 차트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매하시는 분들은 캔들 차트를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캔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캔들이에요. 캔들은 이제 양초죠. 양초처럼 생겼다고 해서 캔들인데, 자,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빨간색 양봉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음봉입니다. 자, 양봉은 뭐냐면 오늘 시초가 있죠. 그러니까 9시 땡 하고 가격이 뭐 만약에 5만원에 시작을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5만원. 근데 오늘 장 마감 가격 3시 반에 장이 마감하잖아요. 그때 가격이 51,000원이다. 그러면 아침 시가보다 처음 출발했던 가격보다 종가 마감가가 더 높죠. 그러니까 시가보다 이게 고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거를 양봉이라고 합니다. 요 반대편은 여기가 5만원에 시작을 했다고 치면 마감가가 49,000원이라는 얘기죠. 하락을 한 거죠. 만약에 48,000원이면 이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뭐 만약에 49,500원이면 요 정도에서 끝날 거고. 그래서 시가와 종가의 차이입니다. 차이인데 양봉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올라간 거. 그러니까 그날 장중에 처음 출발해가지고 주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쭉. 그리고 음봉은 처음 스타트를 하고 나서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있는 거는 다 고가입니다. 맨 위에 윗꼬리. 요게 이제 고가를 뜻하고, 밑에 있는 아랫꼬리 보이시죠? 요게 그날 장중에 있었던 저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캔들을 보면 오늘 하루 중에 주가 움직임이 어땠는지, 고가부터 저가까지 시가랑 종가는 어떻게 끝났는지, 요게 이제 윗꼬리라고 그러죠. 만약에 종가가 고가에 끝났으면, 그러니까 고가랑 종가랑 똑같으면 위에 꼬리가 없겠죠. 깨끗하게 끝나겠죠. 반대로 밑꼬리 저가랑 그 종가랑 똑같다면 뭐 이게 그 밑꼬리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봉이에요. 이제 요게 꼬리고 시가와 종가의 어떤 차이인데, 요게 이제 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봉 길이에 따라서 봉 길이가 작을수록 좀 굉장히 변동성도 약했고 약하다는 의미고, 봉 길이가 클수록 길수록 그만큼 힘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크다는 얘기는 그 상승의 힘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고, 음봉이 세다는 거는 그 하락의 힘이 그만큼 강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캔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답니다, 사실. 캔들은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캔들이 또 어떤 유형들, 그러니까 캔들은 좀 변형된 유형들이 많은데, 캔들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일 많이 보는 봉 중에 하나가 장대봉인데요. 이게 그날 이게 양봉입니다. 양봉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음봉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게 장대봉인데, 시초가가 여기고 위에가 종가죠.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상승의 힘이 강했던 거고, 이게 음봉이라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장대봉은 강력한 상승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삿바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삿바 모양처럼 생겼던 삿바형인데,
여기 보시면 시가죠. 시가가 최저가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꼬리가 없어요. 그날 처음 출발한 가격이 저가고, 그다음 장중에 주가는 올라가서 상승으로 마감은 했어요. 근데 위에서 윗꼬리가 깁니다. 마감은 했는데, 그러니까 장중에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에 시작을 했는데 종가가 11,000원이라고 칩시다. 최고가가 1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장중에 12,000원까지 신나게 올라간 거죠. 그때는 꼬리가 안 달렸겠죠. 올라갔는데 장 막판에 누군가 팔아버린 거죠. 고점에서. 그래서 주가가 쭉 밀려서 11,000원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종가가 이 위쪽에 끝났으면 꼬리가 없겠죠. 근데 종가가 결국 밀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을 한 양봉은 나온 건 좋은데 위에선 누군가가 매도가 강하게 출현을 한 거죠. 매도세가 있구나. 그래서 더 진양을 못하고 종가에 밀려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아쉬운 상승 마감의 패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도찌는 뭐냐면 이 도찌가 십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초가하고 종가랑 똑같은 거예요. 시가와 종가가 똑같다 거의. 약간 시가가 올라가면 이제 양봉이고, 그러니까 종가가 약간 밑에 있으면은 음봉인데, 어쨌든 시가와 종가가 똑같은 거. 그러니까 장중에는 고가 저가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국 시초가가 10,000원인데 종가도 10,000원에 끝난 거죠. 그래서 이 봉이 거의 없는 거, 이거를 우리가 도찌라 그러고, 이 도찌 같은 경우는 반전 캔들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도찌가 출현을 하면 상승하던 주가가 밀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고요,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반전형 캔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뭐냐면 오른쪽에 마루보즈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아까 요거랑 좀 반대죠. 삿바형하고. 삿바형은 좀 좋다만 거고, 요거는 안 좋다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초가에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급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주가가 오후에 급반등을 해가지고 종가가 최고가에 끝난 거예요. 위에 꼬리가 없죠. 그러니까 밑에서 한번 급락이 나온 다음에 이 매물을 다 소화하고 주가를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끝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양봉 마루보주, 음봉 마루보주는 역시 좀 좋진 않겠지만 양봉일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패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점인데,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점상한가, 점하한가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위아래 꼬리가 없고요, 그냥 시초가가 최고가, 시초가가 종가입니다. 상한가, 그러니까 아침 시작부터 상한가 있죠. 가격 제한폭이 플러스 30%잖아요. 어떤 기업이 시초가가 상한가인 3만원에 시작을 했는데 그냥 3만원 그냥 그대로 하루 종일 있다 끝난 거예요. 상한가에. 이걸 점이라 그러고, 점하한가는 반대가 되겠죠. 하한가 출발해서 그냥 하한가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가 변동이 장중에 전혀 없고 그냥 시가가 종가인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들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고, 여기서 약간 변형된 형태들은 많은데 요게 좀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봉별로 좀 중요한 것들을 제가 이제 캔들을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들만 엑기스만 뽑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가 장대봉의 중요성입니다. 장대봉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이 양봉일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 누군가가 아침 시초가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종가까지 마감가까지 계속 주가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뜻하고 지지선이 됩니다. 나중에 여기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날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죠. 횡보하는데 이 양봉을 깨지 않고 잘 버텨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급등하고 위에서 놀죠. 또 양봉 나오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지지의 의미도 있고, 누군가 굉장히 강력한 매수를 한 거죠. 중요한 거는 밑에 거래량입니다. 거래량까지 이렇게 밑에 크게 나온 게 보이시죠? 이렇게 실려주면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아, 정말 엄청난 세력이 들어왔구나. 이 기업 주가를 올리기 위한 어떤 굉장히 좀 강력한 매수 세력이 진입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대봉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왔다는 건 좀 의미가 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장대봉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 꼬리 달고 이렇게 쭉 밀리는 경우는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끝나는 게 좋죠. 윗꼬리가 좀 작고 봉이 큰, 그런 봉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반대죠. 장대 음봉입니다.
장대 음봉은 반대 개념입니다. 그만큼 매도가 강했다는 얘기고, 요게 이 종목 같은 거 이제 요날 보시면 음봉이 크게 나오고 대량 거래가 실렸습니다. 주가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동안은 사실 굉장히 강했거든요. 양봉이 나오다가. 근데 이제 일정한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무너져 버린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아침에 시초가의 하한가로 출발했다가 주가가 장중에 고가까지 좀 오르죠. 오르고 결국 종가도 하한가 마감했거든요. 요거 이제 비석형이라 그래요. 이런 이제 응용된 형태들도 나오는데, 일단 어쨌든 하한가 갔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의 힘이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날은 이제 시초가는 높게 출발했지만 결국엔 장대 음봉이 나와버린 거죠.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래와 함께 밑으로 꺾여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을 경우는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유의하실 게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는 강력한 매도 신호입니다. 이 기업도 보시면 여기 주가가 잘 버티다가 이날 음봉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근데 대량 거래가 실립니다. 이거 주가 가질 못해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음봉인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리죠. 누군가 팔아버린 거예요. 그 후로 이 기업 주가는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옵니다. 물론 잠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엔 팔아버린 거죠. 누군가가 여기서도 팝니다. 그러니까 음봉의 대량 거래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음봉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올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린다는 거는 좀 좋지 않은 신호니까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는. 그러니까 종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보유를 하고 있거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평소와 다르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산병이라는 패턴이 있는데요. 적산병이 뭐냐면 3일 연속 양봉이 나온 거예요. 3개 연속.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 있잖아요. 있을 때 양봉이 3개 정도 연속 나오면 그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상승의 강력한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도 양봉이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적산병은 물론 고점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 바닥권에서 이렇게 양봉이 3개 정도 이상 나오면 굉장한 반전 신호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흑산병은 반대입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음봉이 3개 연속, 음봉이 계속 나온다는 건 뭡니까? 아까 양봉과 반대로 시초가는 높았는데 종가가 낮게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누군가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특히 고가권에서 이렇게 흑산병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매도 신호로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조심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적산병과 흑산병 그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반전 신호고요. 그리고 또 반전 캔들이 있습니다. 반전 캔들은 뭐냐면은 이제 아까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돛지형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양봉 돛지가 있죠. 바닥권에서 양봉으로 거의 밑에 뭐 밑꼬리는 길게 달았는데 시가와 고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서로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는 매도의 힘과 매수의 힘이 비슷한 얘기예요. 서로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은 계속 음봉이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매도의 힘이 강했는데 이날은 양봉도 나왔지만 매도와 매수의 힘이 비슷했다는 얘기죠. 근데 약간 양봉이라는 건 매수가 좀 강했죠. 그러면서 반전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윗꼬리가 좀 길죠. 그래서 얻어맞은 거죠, 위에서.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돛지형인데 이렇게 고가권에서도 돛지가 나오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 돛지 십자형 패턴은 약간의 반전 신호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반전 캔들과 관련해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양봉 십자가가 나옵니다. 바로 반등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하락하다가 십자가인데 약간의 양봉이 나오는 게 좋아요. 음봉보다는. 그러니까 위쪽에 보시면 이게 음봉이죠. 이런 음봉형 십자보다는 약간의 시가보다 종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간 양봉형 십자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반전이 나오게 됩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십자형 덧지도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저런 십자형 덧지가 양봉에서 나왔다. 그러면 좀 의미 있는 반전 신호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좋게 보시면 되고, 뭐 반대로 이제 주가 올라가는 종목이 음봉에 십자 덧지가 나왔다. 이러면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반전 캔들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캔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캔들은 국내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 특히 한국에서는 대부분 캔들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캔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시면 좋고, 어쨌든 시가와 종가가 중요합니다. 시초가, 종가.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가 어떻게 끝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양봉, 음봉이 결정되고, 또 양봉의 크기, 음봉의 크기에 따라서도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양봉과 음봉이 비슷하게 끝났을 때는 서로 힘겨루게 하는 거죠. 약간의 반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유의하실 건 음봉의 대량 거래,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 그러니까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가 많이 실린 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음봉의 대량 거래는 더욱더 조심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술적 분석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모든 걸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엑기스만 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강의가 되셨길 좀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